자, 오늘 그 주제가 라이벌인데 말이죠. 네네. 이거야말로 진짜 라이벌. 반려동물계의 양대 산맥입니다. 강아지파 대 고양이파. 반려동물 양육 인구 천만 시대.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설채연 나응식 수의사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시죠. 네. 저는 수의사이자 네. 이 강아지 동물 행동 트레이너, 그래서 일명 수레이너라고 부르고 수레이너. 있습니다. 네, 설채연입니다. 예. 저는 고양이 행동 교정 전문가 거대 고양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. 나응식 수의사라고 합니다. 네. 아니 그 강아지 고양이는 성향이 좀 완전히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? 많이 다르죠.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 강아지들은 E, 고양이들은 약간 이제 아이의 성향이다. 성향이 있고, 그리고 보호자와의 관계에서도 네. 조금 더 보호자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많은 경우가 이제 강아지. 조금 더 독립적인 아이들이 고양이. 맞아요. 여기서 좀 완전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? 견생하고 묘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네네네.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하고 묘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완전 틀리거든요. 견생은 1번이 보호자, 네. 2번이 산책, 3번이 집이라면 고양이 같은 경우 1번이 집, 2번이 노는 거, 3번이 보호자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친구들 집에 가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. 반려견 맞아요. 키우는 집은 문 앞에서부터 뭔가 약간의 짖는 소리와 함께 들어가면 일단 주변을 삥삥 돌아요.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막 냄새 맡고 뭐하다가 불과 만난 지 얼마 만에 친해지는데 반려묘 키우는 집에 가면 딱 들고 들어가면 누군가가 쓱 봐요.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앉아있으면 또 쓱 와요. 네. 한 번은 제 소파에 앉아있는데 쓰거든 이렇게 보더니 얼굴을 툭 치더라고요. 그리고 뭐야 하고 가요. 그러면 그게 그나마 약간의 애정 표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? 때리는 건 애정 표현은 아니고요. 아니에요? 네네. 그거 왜 때리는 거예요? 보통 그냥 나오라는 거죠, 네, 거기서? 맞아요. 좀. 그 자리에서 네, 나와. 그 자리에서 나오라. 맞아요. 맞죠? 네, 고양이 완전 영역 동물이에요. 예. 자기 공간에 누가 있는 거 좀 불쾌해요. 아니 그 저 강아지파 고양이파 사이에 끊이지 않는 논쟁 주제가 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가 귀엽다 대 고양이가 귀엽다. 이거 좀 두 분도 이런 얘기 나눠보셨습니까? 가끔 뭐 얘기하죠. 네, 얘기하는데. 싸우기만 하니까 그러면. 네. 근데 아마 이 방송 보시거나 고양이와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냥 절대적으로 공감하실 거예요. 무슨 개소리냐. 당연히 고양이가 귀엽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우선은 이 가축화의 진화의 역사 자체가 야 역사로 들어가시네요. 우선 개는 사람과 함께한 게 15,000년입니다. 그래요. 네, 근데 고양이는 한 5,000년밖에 안 됐어요. 한 10,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도중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선택적 교배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?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. 그래서 아니 그냥 뭐 키우는 수만 봐도. 수 얘기를 해서 억울한 게 아직은 한국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외국만 보더라도 당연히 숫자는 역전됐잖아요. 이것도 제가 이거 반박할 수 있어요. 뭐예요? 반려묘 수가 더 많은 게 반려 가구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. 한 집이 많이 키워요. 그거 왜 많이 키우겠어요? 귀여우니까. 쉬우니까 강아지보다 아니 귀여우니까 지금- 더 많이 키우죠. 우리 그 응식 선생님은 귀여우니까 많이 키우는 거다. 당연하죠. 키우기 쉬우니까. 아니 뭐 어려워요. 사실 신경 쓸 거 많은 거 아는데 저도 수의사니까. 네. 그래도 반려견한테 막 신경 써주고 산책해주고 막 8마리씩 산책시키기. 그러니까 어렵잖아요. 어찌됐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정성을 써야 되는 일이기는 하나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조금 키우기 조금 수월하다. 네, 수월한 건 아니에요. 네. 그것도 약간 오해긴 한데 네. 일단 다묘 과정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많은 이유는 한 마리 입양했다가 네.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한 마리 더 입양하는 게 더 많은 거죠. 그래서 다묘 과정이 많다 선생님 보니까 뭐 참지 말고 얘기하세요. 강아지도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쁜데요. 내가 얘 행복을 위해서 산책을 막 이렇게 많이 못 시켜주고 열심히 못 놀아주면 미안하니까. 그러니까 이쁜 걸로만 따지면 100마리도 키우죠.
아니 이게 저 고양이는 농경시대 쥐를 잡기 위해서 키우기 시작했다. 맞아요. 개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목적을 띄고 약간 수렵견이라던가 네. 뭐 이렇게 뭐 같이 생활을 했지만 고양이는 데려와서 키웠다기보다는 곡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쥐가 생기고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들은 전 세계로 퍼진 게 이제 항해를 많이 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때 이제 배에 곡식이 실리니까 쥐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항상 데리고 다녔죠. 그러면서 이제 항구 중심으로 고양이가 야 이런 또 역사 이야기는 또 몰랐네요. 그러니까 네. 고양이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이유는 항해 대항해 시대나 네, 이런. 맞습니다. 아 그렇구나. 재밌다. 네. 또 고양이는 재밌는 게 이제 삼색냥이라고 하잖아요. 네. 털이 색깔이 3가지 색인 고양이 중에는 암컷이 100%입니다. 아 그래요? 왜요? 그게 이제 유전자적으로 색을 세 가지를 가지려면 암컷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간혹 이제 수컷이 생기거든요. 간혹 돌연변이로. 그럼 그걸 이제 행운의 고양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의 마네키 네코라고 있잖아요. 아 예 맞아. 네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걔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. 수컷 삼색 고양이고 이제 걔가 행운을 불러준다고 해서 이런 거 없습니까? 아, 지금 강아지 이거 뭐 고양이 뭐- 이야기에 저 흠뻑 빠지네 이거. 네네. 우리가 몰랐던 정보 이거.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습니까? 이제 뭐 강아지는 뭐 주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뭐 약간 뭐. 오수에 휴게소 가면 네. 동상이 하나 있죠. 아 그렇지. 오수견. 오수견. 물에 털에 물 적셔가지고 맞아. 네. 주인이 자꾸 잠들었던 그 불나가지고 예, 주변을. 아침에 눈 떴더니 그 개가 이렇게 다 불을 꺼. 그렇죠.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옛날에 이제 숙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거 좋다. 예. 숙종이 효종이라고 아버지 왕이 있는데 그 무덤 옆에서 어떻게 보면 길고양이를 입양을 한 거죠. 그래서 그 노란색 고양이를 입양을 했는데 금손이라고 있었어요. 네. 그 시대 되게 어려운 건데 같이 밥 먹을 때 약간 밥 먹던 거 주기도 하고 옆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숙종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금손이가 너무 슬퍼가지고 10며칠을 굶다가 같이 이렇게 가는 약간 이런 에피소드. 아니 그 어떤 영상 보면 이제 강아지는 사람이 울 때도 좀 위로를 해주는. 예. 이게 조금 뭔가 그만큼 공감 능력이 좀 좋은 건가요, 강아지가? 네, 아무래도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많은 강아지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특히 이제 냄새로 저희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냄새도 맡아요. 네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와서 막 핥아주고 우리가 얘네들을 쓰다듬으면 또 생리학적으로 이런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박수도 낮아진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뭔가 잘못됐을 때 내가 왔을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상황이 좀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죠. 그래서 실제로 공감을 하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습니다. 우리 그 고양이도 위로를 잘. 그렇죠. 근데 고양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강아지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.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니까 뭐 강아지는 와서 막 꼬리 흔들고 뭐 약간 막 이렇게 돌고 막 약간 이런 거 뭐 이렇게 막 안아달라 이런 거라면 고양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애정 표현, 사랑 표현 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헤드번팅이라고 해서 머리를 이렇게 쿵 박으면서 이렇게 비비는 행동을 하거든요.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로 그루밍이라고 해서 와서 이제 뭐 핥아준다던가. 그런 것도 있고 뭐 누구는 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고양이가 그르릉 하면서. 아 예, 퍼링이라고 해서 골골송이죠. 약간 그것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거나 통증 완화도 되고. 고양이 대표적인 게 이제 슬로우 블링킹이라고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좀 천천히 감았다 뜨는 것도 되게 사랑 표현 같은. 아 그것도 이제 사랑 표현이에요. 뭔지 알아. 예.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조금. 네.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연복 셰프님이랑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유기견을 키우세요. 생일이라는 유기견을 키우시고 연복 셰프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술 약속이 뭐가 약속이 생기면 난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. 약속을 안 가고 생일이를 산책시킬 것인가. 약속을 갔다 와서 늦어도 생일이를 산책시킬 것인가. 그러니까 이걸 딱 듣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려견을 키우려면 내 인생에서 제 3순위 안엔 정도 들어야 돼. 그렇죠. 그래야지 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저보다 바쁘신 분이거든요. 그 시간을 쪼개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
나를 희생하고 이걸 쪼개가면서 얘를 이제 산책시키고 즐겁게 해주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감동을 받고 깨우쳤었거든요. 아니 두 분도 좀 반려동물을 키우십니까? 우리 네. 최 선생님. 예. 저는 지금 이제 반려견, 네, 세상이하고 윙크라는 친구를 데리고 있는데요. 세상이 같은 경우에는 그 EBS 세상에 나쁜 네. 개는 없다에서 제가 불법 번식장에 구조를 갔었어요. 어떻게 보면은 그 지옥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세상이라고 지어줬고, 윙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느 시 보호소에 갔는데 다리 쪽에 다 붕대를 메고 간이 깁스를 하고 막 기어서 저한테 오는 애가 있었어요. 사실은 이제 외국인 분이 아기가 지유소에서 걸어다니고 있었대요. 아, 얘 다리 지금 이거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은데. 집에 갔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, 저 아이는 두면 안락사 1순위겠구나. 아픈 아이들이 안락사 1순위거든요. 왜냐면 입양이 안 되니까.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연락을 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네,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. 아, 둘 다 이렇게 또 의사 집안으로. 같이 가볼까? 가자. 저는 이제 병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4마리 있는데요. 그중에 이제 아이니, 아미, 아토미, 포뇨라고 해서 아이니라는 아이는 이제 아메리칸 숏헤어라고 해서 그 아이는 입양한 지 10년 좀 넘었고, 아미라는 친구는 이제 유기된 친구인데 좀 배달 업체 있잖아요, 오토바이 같은데 그걸 통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어디서 발견하고 데리고 아니 보호자님이 그 통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호텔링 맡긴다고 보낸 거죠. 그리고 연락을 뚝 그리고 끊어버려요. 연락을 끊은 거예요. 네, 그랬던 친구고, 그다음 이제 포뇨라는 친구는 이제 중성화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많이 하는 수술이긴 한데 수술 맡기고 이제 연락이 안 돼요. 그다음 이제 아토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돼서 이제 돌봄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케어하다가 이제 이렇게 4마리가 된 케이스라고. 아, 전 이런 거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. 예. 이게 뭐 본인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또 양육을 했어야 되는 건데. 예. 근데 뭐 점점 뭐 법이 강화되고 있어가지고요. 그러니까요. 뭐 동물학대라던가 동물을 이제 유기한다던가 그러면은 아마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던가 징역형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개들의 문제 행동 원인 1순위가 뭔지 아세요?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예요.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 하세요. 네. 저는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단어에는 되게 많은 힘이 있잖아요. 주인은 물건한테 쓰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주인, 견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. 우리 그 두 분 더 먼저 떠나보낸 반려동물들이 있나요? 네, 저는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야, 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네, 카메라 있을 때 더 그런 것 같아요. 네. 예. 아, 이게 또 뭐 아이고 언제 무지개 다리를 한 6년 전에 이제 보냈고요. 제 첫 강아지였고 저한테는 되게 아픈 손가락이에요. 그래서 왜요? 너무 못해줬어요. 제가 이제 행동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친구가 거의 견색을 다 보냈었고, 행동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서 다시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이 친구는 인지장애, 이제 사람으로 보면 치매죠. 네, 치매에 걸려서 뭐 제가 알려주고 재밌는 걸 해주려고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고요. 제가 뭐 사실 행동학 공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제 슈나였거든요, 이름이. 예전에 슈나 같은 강아지들이 안 생기고 예전에 저 같은 보호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그 응식 선생님도. 네, 저도 이제 고양이하고 강아지 2마리가 먼저 이제 무지개 다리도 건너고 강아지별로 갔는데 나이가 많아서 많이 아팠어요. 많이 아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언락사를 직접 진행한 적이 있긴 한데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이 계속 안 좋죠. 네.
안락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정말로 아이가 너무 고통스럽고 밥도 못 먹고 단순 생명을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.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고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호자면서 수의사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정과 행동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힘들죠. 힘든데 더 슬픈 거는 그 감정을 표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진료를 하러 온 애가 이제 막 생후 2달 된 악갱이 너무 귀여운데 제가 막 얼굴이 막 이래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감정의 온도차가 뭐 이렇게 되게 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좀 힘들긴 하죠. 아플 때 아프지 않게만 해주면 다는 줄 알았어요. 이 친구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써봤던 것 같아요. 나중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던 거죠. 너무 뭔가를 많이 안 해줬어요. 자극들을 많이 주지 않았었어요. 슈나한테요? 넌 싫겠지만 딱 한 번만 더 믿고 다음번에 내 반려견으로 태어나줘라. 네.